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답학사전의 진행을 맡은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그리고 정다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양측의 간격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더 늘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밤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38%,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5%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로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 성장률 확정치와 비교하면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시장 전망치와 앞서 발표된 잠정치 3.3% 성장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수입 감소 및 소비 지출의 영향으로 활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가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 투자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8월 내구 수재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타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8월 내구재 수준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3,121억 달러, 전월 대비 2.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5% 감소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수정치보다 14,000건 줄어든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23만 5천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계속 청구 건수는 2,000건 감소한 192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지표 호족 속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장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60.4%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일 장 마감 무렵 73.3%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AI 거품론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연일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부 내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이 오픈 AI와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차일드 앤코 레드번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장은 오라클의 최근 AI 클라우드 계약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오라클의 주가는 40%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라클이 최근 엄청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과 약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은 매우 소수의 주문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라클 주가 오늘 5% 넘게 하락하며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산업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투자, 유틸리티 산업재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4.38%, 마이크로소프트 0.61%, 메타 1.54%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 1.81%, 엔비디아는 0.41%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또다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8월 테슬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831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5% 급감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 전체 전기차 총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6.8% 급증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테슬라 판매는 급감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붕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텔과 애플은 거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애플은 인텔의 오랜 고객이었다가 약 5년 전부터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하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자체 칩 제조를 대만 TSMC에 맡기고 대부분의 생산 라인을 해외에 두고 있는 애플이 최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고객이 실수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유도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민사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합니다. 또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약 3,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게 됩니다. 이번 제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내린 벌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군의 부대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을 팔레스타인 감시 및 군사작전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치는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논란과 맞물려 관련 글로벌 IT주와 방산주의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연 아나운서가 잘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미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S&P 500 상단을 6,700선에서 7,100선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 지수 대비 7.49%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 셈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를 걱정하는 시각 중 상당 부분이 고밸류에이션 우려가 되겠는데요. 지난 23일 종가 기준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22.7배인 걸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시에 과열이나 버블 우려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 CJ ENM을 소개합니다. CJ ENM은 단순한 방송사가 아닙니다. 방송, 영화, 음악, 공연까지 다루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지금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K 콘텐츠의 뒤에는 CJ ENM의 기획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성장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CJ ENM은 2018년 CJ ENM과 CJ 오쇼핑이 합병하며 탄생했습니다. 즉,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된 것이죠. 이름의 ENM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CJ ENM은 TVN, 엠넷, OCN 같은 채널을 운영합니다. 또한 영화 제작, 음악 시상식, 공연, 페스티벌까지 콘텐츠 전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유통을 동시에 잡은 기업이라 할 수 있죠. CJ ENM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TVN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탄생시켰죠. 이 드라마들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드라마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협력하며 글로벌 시청자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죠.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삼시세끼, 윤식당, 알쓸시인잡 등
일상의 웃음과 따뜻한 공감을 전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처럼 방송과 드라마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은 영화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표작은 바로 영화 기생충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영화사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또한 극한직업, 국제시장, 명량 같은 흥행 영화도 제작 배급했습니다. CJ ENM은 단순히 한국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아시아, 북미, 유럽을 무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엠넷이 대표적입니다.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돌과 힙합 문화를 대중화시켰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 음악 시상식 마마를 개최하고 있죠. 이 시상식은 전 세계 K-팝 팬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CJ ENM은 이렇게 음악을 통해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아티스트와 장르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고요. CJ ENM은 무대 공연에도 힘을 씁니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페스티벌을 주최하며 관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마마 페스티벌, K콘은 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문화교류와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확산됩니다. CJ ENM은 공연을 통해 팬과 아티스트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CJ ENM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형 디즈니가 되는 것입니다. CJ ENM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제작과 유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티빙을 통해 글로벌 OTT 시장에도 도전 중입니다. 기획에서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 CJ ENM은 콘텐츠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결형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CJ ENM은 방송, 영화, 음악, 공연까지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허브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 노래, 영화 뒤에는 CJ ENM의 기획과 땀방울이 있습니다. 앞으로 CJ ENM이 만들어갈 K 콘텐츠의 미래는 더욱 크고 더 멀리 뻗어갈 것입니다. CJ ENM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CJ ENM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J ENM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의약품, 대형 트럭, 욕실용품에 줄줄이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제약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사의 브랜드와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의약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라는 압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 트럭 제조업체를 불공정한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중대형 트럭 및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엌 수납장, 욕실 세면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솜으로 채우거나 덮개가 있는 가구에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거래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합작 회사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관리하고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미국 국가안보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중국 본사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금지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존속이 결정된 셈입니다. 거래 조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바이트댄스의 지분 이외의 약 45%의 지분은 오라클과 실버레이크를 포함해 아부다비의 기술 투자 전문 국부펀드인 MGX 펀드 등이 확보합니다. 또한 나머지 35%는 바이트댄스 투자자들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보유합니다.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인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퀘어나 세퀘이어 등도 새로운 틱톡 미국 법인에 자본을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 거래가 기업 가치를 140억 달러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탄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5일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서둘러 인하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크레인스 파워 조찬 행사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완전 고용 경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2%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표가 나온다면 현재 금리에서 상당폭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너무 많은 선제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5년 연속 2%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방향도 잘못된 상태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이상한 환경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고용률이 꽤 낮지만 해고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낮은 이직 환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꼽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목표로 한 연착륙 경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깜짝 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로 3.8% 급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인데요. 시장 전망치와 잠정치인 3.3% 성장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GDP 증가는 주로 수입 감소와 소비자 지출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연 아나운서님이 뉴스 정말 잘 정리해 오셨습니다. 뉴스브리핑 통해서 중요한 경제 소식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무역협정 관련된 관세 이슈가 시장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대형 트럭, 그리고 욕실용품 등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과 관련된 거래가 승인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질 GDP가 연준 3.8% 급등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파악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요약부터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45% 하락하며 3,386.05포인트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하락세를 주도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였는데요. 외국인이 5,888억 원 매도했고 기관이 6,084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1,441억 원을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모습인데요. 이날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출발가보다 하락한 모습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3% 하락한 835.1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날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67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0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752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눌려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코스피와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는 듯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아쉽게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25% 하락하면서 전일비 2,800포인트 하락한 83,300선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일 86,100원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3,000원 더 떨어진 83,3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8만전자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61% 하락하며 336,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제약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주인 네이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06% 상승한 17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도 소폭 상승하여 25만 6,500원, 0.98%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보험주들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이 1.20% 상승한 15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형성했고요. 삼성화재가 0.22% 상승한 45만 1,0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KTNG가 2.46% 상승하며 13만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파마리서치만이 살아남았는데요. 파마리서치는 5.67% 상승한 57만 8천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76% 하락한 44만 7천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운 등락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3.99%, 4%에 가까운 하락분 보이면서 48,1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엔 4.40% 내리면서 11만 5,1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엔터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2.43%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승하면서 7만 6천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YG 엔터테인먼트도 소폭 상승해서 6.11% 상승한 10만 700원에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2.12% 로보티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를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특징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국내 증시 특징주는 에브리봇입니다. 구글이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로봇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날 구글의 인공지능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가 로보틱스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AI 모델을 공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모델은 로봇이 빨래 분류나 쓰레기 재활용 같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에브리봇이 강세했습니다. 에브리봇은 강점인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AI가 접목된 다양한 로봇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에브리봇 장중한 때 19.87%까지 올랐으나 10.84% 오른 2250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에브리봇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좀 등락을 반복했지만 어제와 오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흐름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구글의 인공지능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가 로보티스의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상승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은 로봇이 빨래 분류나 쓰레기 재활용 같은 작업들을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가사 도우미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분야인 국내의 주요 기업과 기관, 연구 주체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오는 29일 출범한다고 밝힌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는 관련 행사의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율을 100%로 예고를 하면서 삼천당 제약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무려 4.42% 하락한 21만 6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한 때 고가는 22만 8천 원을 보였다가 저가 21만 1,500원, 그리고 종가는 하락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삼천당 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5%대 내린 21만 3,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을 보였고 장중한 때 크게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인투셀이나 리가켄바이오 4.64%, 대웅제약도 4%, SK바이오팜이 3.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장중한 때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기업이 미국의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국내 제약주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공사 중인 것을 의미한다며 건설이 시작된다면 이들의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을 비롯한 국내 제약주들의 흐름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정 등 외교적인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항상 관련된 이슈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전달해드릴 특징주는 만호제강입니다. 만호제강이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강세했습니다. 만호제강이 강세를 보인 건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만호제강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기 주식 70만 3,138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250억 원이며 취득 완료한 주식은 전부 소각할 예정입니다. 만호제강은 일시적인 주가 지지책이 아닌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자사주 매입을 소각 및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호제강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보기 드문 적극적인 주주 환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증시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 자본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만호제강 장중한 때 29.85%까지 올랐으나 종가는 5.1% 오른 41,2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만호제강 주식 직전 거래일보다 14.54% 오른 44,90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막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59,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전날 공시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후 모두 소각할 방침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 종목은 바로 LG생활건강이 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LG생활건강은 장중한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내린 모습 보였는데요.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조 6,216억 원, 영업이익이 52.6% 줄어든 50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24%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지난 2분기부터 뷰티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는 뷰티 사업의 영업 적자는 2분기에 163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된 39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뷰티 사업의 부진과 음료 생활용품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LG생활건강의 유의미한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특징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주 이번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 손자 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양사의 주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협력 추진설이 전해지자 네이버 주가는 11.4%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26만 2천 원까지 오르며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 네이버 파이낸셜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핀테크와 경쟁해 볼 만한 체급을 갖추게 되며 시장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협력 구체화가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으면서 이들 기업의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의 만남은 페이팔, 코인베이스 등 해외 선발주자들과 맞붙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 세계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이버 전거래일 대비 0.59% 오른 25만 5,500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크게 많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단과 금융단은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이버 소폭 상승한 0.59% 상승한 25만 5,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징주를 어떤 것들이 좀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로보틱스가 주목받으면서 에브리봇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소개한 특징주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폭탄을 받고 있는 제약주들의 위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만호제강이 2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급등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국 내 정세와 그리고 제약주들이 흐름을 조금 안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는 오늘 두나무 협력 기대감에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커뮤니케이션 종목과 또 엔터주들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소유님 마지막 특징주 어떤 거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네, 마지막 특징주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는 제주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를 제주도 내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6일 제주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생태계 확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엠페이 커넥트를 제주도 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엠페이 커넥트는 연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으로 제주도민과 국내 관광객의 관광 편의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커넥트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히 결제뿐만 아니라 리뷰 작성 후 엠페이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기능도 서비스하면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거래일 대비 9.03% 오른 15,460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주은행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를 7거래일 이상 이어오고 있었지만 드디어 이틀 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주은행까지 특징주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특징주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다운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한국 바이오 산업을 세계에 알린 인물,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을 소개합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로 불립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창업자가 되었죠. 그의 삶은 도전과 극복, 그리고 혁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195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스스로 길을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학창 시절부터 이런 질문을 품었죠. 공부보다 현실을 고민했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훗날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졌는데요. 환경이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끝내 길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줬죠. 그는 대우자동차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묵묵히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았고요. 그는 자동차 대신 바이오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2002년 그는 마침내 셀트리온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불모지였는데요. 투자자도 없고 기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무모하다 했었죠.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천 송도의 터를 잡고 바이오 시뮬러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그는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끝내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셀트리온의 대표 성과는 램시마입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뮬러였습니다. 램시마는 기존 의약품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죠.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거뒀고요. 이후 미국에서도 인정받으며 입지를 굳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의약품이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바이오 강국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은 곧바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생산과 판매망을 빠르게 확장했고요. 한국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첫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서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만 머물면 안 된다.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그 철학 덕분에 셀트리온은 세계 톱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도전했고 도전 끝에 세계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2021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경영진에게 회사를 맡겨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명예회장으로 남아 여전히 정신적 리더가 되었죠.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대 기업가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주고 있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셀트리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삶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가가 된 여정.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이야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셀트리온 회장이 대우자동차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거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이준호 씨가 출연하는 태풍 상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상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투자 리포트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소연 아나운서가 투자 리포트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IM증권의 금융시장에 불거진 일시적 잡음이라는 리포트 들고 왔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해 9월 비컷 이후 보여주었던 금리 흐름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와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채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이후에도 국채금리는 추가 하락 대신 상승 혹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보다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 인사들의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신중한 발언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첫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상방 위험, 고용은 하방 위험이라며 양면의 리스크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즉,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뚜렷한 힌트를 주지 않고 신중론을 유지한 건데요. 또한 시카고 연은의 굴스피 총재도 금리 인하설에 대해 불편하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를 제외하면 연준 인사들 대부분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경기 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상향 조정됐고요. 부진했던 주택시장도 모기지 금리 하락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나 10월 1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유럽 재정 리스크인데요. 프랑스 등 유럽 재정 불황도 장기물 국채금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다른 주요 통화의 약세 요인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운드화는 재정 우려로, 유로화는 프랑스 재정 리스크로 경제지표 회복세가 둔화됐고, 엔화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연 및 정치 불확실성으로 약세 압력,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외교 발언까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10월 초를 존으로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되고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 이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다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월 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에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10월 들어 주요 이벤트를 지나면서 다시 안정 경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움직임은 충격을 줄 수준의 변동성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연 아나운서가 알찬 리포트 잘 전해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달러화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채 상승과 다른 통화의 약세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10월의 주요 이벤트가 지나면 좀 안정세로 접어든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아나운서들이 각각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다은 아나운서 어떻게 한 줄평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의 하락 여파가 국내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로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은 아나운서님이 한 줄평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소연 아나운서님의 한 줄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서 한동안 증시에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연준 신중론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국내외 증시 모두 파란불 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연 아나운서의 한 줄평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네이버와 엔터주 그리고 증권주만이 조금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외인과 기관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요. 저의 한 줄평은 트럼프 멈춰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